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진 동네 공원은 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정희는 천천히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고 마음도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남자 목소리가 정희의 어깨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야, 맞지? 그 목소리는 분명 오래전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리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그 호칭은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름을 깨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시선을 옮겼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눈매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사라졌던 첫사랑 민수였습니다. 정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름을 부르려다 목소리가 먼저 떨렸습니다. 민수 씨? 민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얼굴엔 어딘가 미안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어색하게 허공에서 맴돌았고 정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희의 마음에는 반가움보다 먼저 의문과 불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건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엉켜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표정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왜 찾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게 할 말이 좀 있어서. 정희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전할 말이란 대체 무엇일지. 그녀의 마음은 이미 조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감이 고스란히 흘렀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단단히 맞잡고 있었고 민수는 말문을 열기 전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정희야, 그때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마치 오래 준비한 문장처럼 어색하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정희는 30년 전 그가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지던 날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수없이 이유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어떤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감정은 희미해졌지만 상처는 모양을 바꿔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든 왜 말을 안 했어요? 정희의 말투에는 분노보다 서운함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 정희 너한테 짐이 될까봐. 정희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 둘이 함께할 미래를 꿈꾸지 않았다는 사실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민수는 말없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눈빛 뒤에는 늦은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살며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움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인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원 잔디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둘 사이의 묵은 시간을 흔들어 놓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대화를 더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그녀가 일어나려 할 때 민수는 급히 손을 뻗었지만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희야, 잠깐만. 우리 하루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왜 다시 나타났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단단해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걸음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을 견딘 감정이 다시 흔들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현관문을 닫고 난 뒤에야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거실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문자 한 통. 정희야, 미안하다. 내일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자. 정희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등 위에 얹힌 그림자는 세월만큼이나 길고 깊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지금일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대의 풋풋함도, 20대의 뜨거움도, 30대의 번잡함도 모두 지나 이제는 마음이 조용해진 나이인데 왜 그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요동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약속 장소인 오래된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니 오래된 나무 향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차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정희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수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서 맞잡고 있었고 입술은 몇 번이나 떨렸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야, 사실 그때는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았어. 아버지가 큰 병을 앓고 계셨고 나는 빚까지 떠안은 상황이었어. 그의 고백은 뜻밖이었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너에게 말하면 너도 함께 무너질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그냥 떠났어. 정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잊게 만들었지만 연애 시절의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나타난 거예요? 민수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떨리는 마음이 들킬까 두려운 듯 말했습니다. 너한테 다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혹시나 우리 다시.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의 무게를 견디기 벅찼습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세월을 거슬러 올라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찻집 문을 닫고 나온 뒤에도 정희는 한동안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복잡했고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다시? 그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고 정희의 머릿결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그녀 마음과 닮아 보였습니다. 정희의 표정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설렘과 아픔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 잔잔한 일상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민수의 등장 이후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미안했다. 그리고 다시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에 담긴 감정이 너무 진해서 쉽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돌아온 첫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의 상처를 위로하는 길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처를 만들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희의 삶에 다시 불빛 하나가 켜졌다는 것. 그 불빛은 아직 작고 흔들렸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정희와 민수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랑은 어린 만큼 순수하고 솔직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며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가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린 참 많이 웃고 있었네. 사진 속의 민수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민수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감정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추억에 더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사진을 덮으려는 순간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사진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내 편 민수. 그 말은 마치 30년을 건너뛰어 지금의 정희에게 다시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다시 민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할 얘기 있다고 했죠. 듣고 갈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야, 사실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민수의 말투는 조심스럽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두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 병은 아니야. 근데 혼자 지내다 보니 문득 내 생각이 나더라. 세월이 지나도 내가 미안했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더라. 정희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에 파인 세월의 흔적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정희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연민이었고 남은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어렸다면, 조금만 더 솔직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민수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정희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용서할 수 있을지, 그를 다시 삶에 들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세월의 끝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민수에게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것. 정희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2번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 씨 시간 괜찮아요? 따뜻한 차 한잔 해요. 그 말은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둘은 다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정희야, 고맙다. 나 너한테 이런 부탁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요. 자격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정희의 손을 잡으려다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번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등 위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놓쳤던 시간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순 없어도 지켜줄 순 있지. 겨울이 올 무렵 정희와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남이라 하기엔 따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의 상처는 누군가의 사과로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민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랑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참 고맙다. 정희는 편안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천천히 그냥 사람답게 살아봐요. 그녀는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30년 만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